락커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만바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이번에는 만바에 관련된 모델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커버는 이제 다음에 이제 타이탄 특사하고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뉴스 중에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빈넷을 공개했어요. 원래 빈넷이라는 모델은 LLM 모델 자체를 웨이트 한 BTS 이 정도로 이제 짧게 하겠다는 건데 원래 논문이 나온 거는 2023년에 나온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도 중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 관련된 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에 모델이 나왔는데 아주 작은 사이즈의 모델이라 파라미터당 1.58비트 정도에서 그러니까 GPU가 없는 상태에서 CPU만 있는 상태에서 2빌리언 정도의 모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문 나왔을 때는 과연 될까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모델을 공개를 했죠. 여기서는 이 아래 있는 그림들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행렬에 대한 곱셈을 하는 부분에 비트 리니어라는 모델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웨이트를 이제 한 비트로 나타내는데 마이너스 1 아니면 1로 해서 웨이트를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8비트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작은 사이즈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벨이 동작할 수 있어서 GPU가 없는 데서도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LLM 모델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 하는 이제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카오에서 카나나 오라운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카카오에서 이게 이제 그 모델 자체는 멀티모달 LLM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카나나 B, 카나나 O, A, 카나나 O 이렇게 돼 있는데 B는 비디오 관련된 LLM이고 A는 오디오이고 O는 옴니라는 걸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른편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비교 대상이과 그다음에 벤치마크가 비교를 하는 거 비교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카나다 5인데 되게 성능이 좋은 걸로 나오죠. 괜찮은 얘를 카카오에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뤄보고 싶은 모델은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응되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아닌 또는 트랜스포머의 셀프 텐션 레이어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3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H3는 헝그리 히코에서 H3라고 되어 있고 하이에나 그 다음에 위트넷 게이트 루프, 문강 오늘 사실 중요하게 분류하는 게 만바인데 만바 모델이 있고 만바 2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만바에 관련된 만바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전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전 만바하고 V 만바를 보고 다른 모델들 리스트를 좀 풀어나겠고 만바를 사용을 해서 랭귀지 모델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시도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고 만바가 2023년에 있을 텐데 2023년 한 2년 정도인데 이 만바에 기반한 그 아이디어를 사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도 지난번에 다룬 내용하고 그 연장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시퀀셜 데이터,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다루도록 되어 있던 이제 그런 목적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디스크리트한 시퀀스를 다룰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들을 지난번에 다뤘는데요. 히포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오토고널한 그러한 그 시그널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그 오토고널한 그 베이시스들에 대한 코에피션트의
그들을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모델링하는 것을 히포에서 이야기했었고요. 그걸 사용해서 레이어를 쌓아서 만든 게 LSSL이고 우리 히포 매트릭스가 있었잖아요. 그 베이시스에 따라서 히포 매트릭스가 결정되는데 복잡하니 다이어고널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쓰자. 그래서 스트럭처를 부여합니다. 그러한 모델들이 나오겠지. S4, DSS, S4D, GSS, 그다음에 S5 이런 모델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좀 한번 그 이해를 하고 봐야지 좀 이해가 쉬운 부분인데요. 이번에 다룰 내용하고 이제 다음에 다룰 내용이 그러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H3 모델인데, 이는 헝그리 히포인데, 히포의 아이디어를 그냥 가져왔다 해서 하는 건데, 히포 모델에 관련된 걸 두 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고널 형태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를 쓰기 때문에 아마도 헝그리 히포라고 썼던 걸 듣고 추정컨대, 그래서 헝그리 히포가 두 개 사용되는 모델이라 해서 헝그리 히포라고 하는 것 같고요. 원래 이 헝그리 히포는 오른쪽에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게임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하마 네 마리는 뒤에 그 검은 된 걸 갖다 툭 튀기면은 앞에 있는 게 이제 들어가서 모여지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어, 그 뭐냐 컨티뉴스 데이터를 다루는데 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관심이 있는 거는 시퀀셜 데이터, 디스크리트 시퀀셜 데이터, 랭귀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비디오나 멀티모델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이러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기반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하지를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저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인덕션 헤드라는 문제하고 어소시에이티브 리콜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 ABCD에서 여기 바로 되어 있는 게 나오냐면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다음에 나온 거가 F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러한 아짜 비슷한 바로 되어 있는 게 나오면 F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하더라. 두 번째 어소시에이티브 리콜은 뭐 비슷한 건데 A하고 4, B하고 3 이렇게 쌍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C에 대해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는 그 전에 나왔던 마치 딕셔너리 구조처럼 키와 밸류가 돼 있다면 요 뒤에는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잘 하지 못하더라. 근데 이런 것들은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거 되게 잘하는 일이잖아요. 트랜스포머가 워낙에 잘하는 건데 이런 일을 되게 잘해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어, 결국은 그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 사는 게 뭐냐면 키하고 밸류에 해당되는 게 딕셔너리 구조이고 그 딕셔너리의 키와 입력으로 또는 질의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 큐어리하고의 그 매칭 스코어를 계산해요. 매칭 스코어에 따라서 밸류들을 끌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잘하게 돼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되게 잘하는 건데 여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잘하지 못해. 그게 이유가 뭐냐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지금까지의 상태와 새로운 상태, 입력이 들어오면 상태를 업데이트 시키고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과거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어떤 것일까 해서 만드는 게 H3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게이팅 메커니즘이 들어가고 컨볼루션을 그러니까 작은 컨볼루션 하나 집어넣게 돼요. 하나의 그 히프 모델이 컨볼루션 역할을 하는 단순한 컨볼루션 시프트하는 컨볼루션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뒤에 부분에 다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붙어 있는 구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개 문제를 잡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인덕티브 헤드나 어소시에이티브 리콜 같은 걸 하려고 하게 되면
어텐션 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봤던 게 뭔지에 대한 걸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또 어텐션 구조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구조를 보게 되면 큐리어 키의 매칭 스코어, 여기 sim이라고 되어 있는 게 similarity인데 similarity를 계산을 해서 그걸 가정치료에서 그 밸류 벡터에다 곱해서 더해주면 그게 이제 아웃풋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노멀라이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맥스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보게 되면 시밀러리티를 익스포넨셜 펑션에 요거 이제 두 개 내적한 걸 집어넣도록 하는데 보통은 이제 크기의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차원의 스퀘어 루트를 해야지 더 잘 나오는 걸로 해서 나와서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연구에서 연산량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퍼런스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로 익스포넨셜 펑션을 사용을 해서 소프트맥스라는 게 부담이 너무 크더라. 이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들이 있는데, 소위 리니어 텐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리니어 텐션은 뭐냐면, 이 익스포넨셜 펑션에 여기 지금 내적에 대한 익스포넨셜 펑션, 내적 값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펑션 적용하는 대신에 시뮬레러티를 터널 트릭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것의 내적이 여기 익스포넨셜 계산해서 그냥 내적 익스포넨셜하고 같아지도록 하는 걸 사용하면 이거 그냥 계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한 게 리니어 텐션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트랜스포메이션 그 커널 트릭을 쓸 때 함수가 무한대 차원이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전개를 하고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여기 이제 여기에 phi of q, phi of k라는 걸 갖다가 그냥 q of k를 쓴 걸 해서 리니어 텐션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커널 텐션입니다. 그래서 식을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죠. 이 식에서 보게 되면 이 식을 갖다가 원래는 요 앞에 거 곱한 다음에 뒤에 그러니까 앞에 녀석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밸류 벡터를 곱해주는데 이거 그냥 어소시에이션으로 그냥 쉽게 적용하게 되면 그 뒤에 거 먼저 한 다음에 앞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키에 대한 그 인베딩 벡터하고 밸류하고 곱해주는 이걸 먼저 하도록 이렇게 뭐 표현하면 하고 얘를 갖다 SI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파이 오브 K에 대한 대응하는 거에 컵을 갖다가 ZI로 나타내주면 여기 분모는 이와 같이 파이 오브 QI 트랜스포즈의 ZI가 되지. 이건 이제 이게 실수값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웃풋에 해당되는 건 뭐에 대한 함수가 나타낼 수가 있냐면 S와 CI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SI하고 CI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에 SI-1 값에다가 요걸 더해주게 되면 SI가 되고 GI가 마찬가지로 그 전 거에다가 현재 지금 거에 i번째 걸 갖다가 더해주게 되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크리먼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다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스포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앞에 봤던 SI에 대한 거는 이와 같은 식이 되고요. 그 다음 OI는 여기 지금 요 SI에다가 요 번째 트랜스포즈에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SI를 XI로 보고 여기 돼 있는 녀석을 UI로 보고 OI는 YI로 보고 여기 있는 녀석은 C로 보게 되면 그리고 A하고 B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아주 단순한 형태의 모델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리니어 어텐션을 했을 때 전개하는 과정에 스테이트로 생각하는 인터널 스테이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웃풋에 대한 건데 그러면 리니어 트랜스포머하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하고 이게 이제 커레스판던스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출발점이었는데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유사해지는 공통점이 보이게 되죠. 이 공통점을 잘 활용하게 되면 계산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연구가
최근 한 3년 사이에 만들어져 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OI는 명확하게 하면 DI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빼버리고 간단하게 표현을 썼던 거니.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럼 H3는 어떻게 되냐면 H3 레이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H3 레이어를 사용하는 모델 H3는 보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두 개가 있습니다. 보면 Shift SSM이라는 게 있고 다이아고널 SSM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고널에 해당되는 게 A 행렬에 해당되는 거예요. 표현할 때. 그러니까 다이나믹스 이퀘이션에서 이걸 어떻게 잘 쓰고 그다음에 B하고 C를 그냥 잘 만지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걸 봤었잖아요. 근데 앞에서 봤던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저자들은 관심을 가졌는데 잘 못하더라. 그러면 뭔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앞에다가 다이고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SSM입니다. 두 개 다.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하면 돼. 이렇게 봤더니 잘 하더라고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헝그리 히퍼고 얘도 헝그리 히퍼에서 헝그리 히퍼가 됩니다. 얘를 좀 더 이제 실제 구현할 때 보게 되면 인풋으로 들어간 게 있고요. 인풋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B 벡터, K 벡터, Q 벡터가 되고 K 벡터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해요. 이게 이제 시프트 연산하는 컨볼루션. 뒤에서 보겠지만 얘는 직전 상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걸 갖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들어갑니다. 그 연산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K에 대해서 K에 해당되는 거죠. K에 해당되는 거에서 시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B하고 해서 일종의 게이팅 연산입니다. 게이팅 연산을 하고 게이팅이라는 거는 결과값이 나가는데 크기를 이제 조정하는 역 같은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하게 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여기 지금 다이고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적용되고 Q가 넘어오게 되는데 이거 마치 게이팅 하는 것처럼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프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여기 지금 여기가 대각선이잖아요. 대각선 바로 아래가 1이고 나머지는 0인 형태로 이어가서 되어 있어요. 이 녀석하고 이러한 텐서를 곱해주게 되면 결과가 입력이 1, 2, 3, 4, 5면 한 번 하게 되면 0, 1, 2, 3, 4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직전에 해당되는 값 1이면 직전 0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2면 1에 해당되는 값이 넘어오도록 이전 상태에서 하나 직전의 상태값을 유지하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Shift State Space 모델입니다. 앞에서 봤던 이 식들이 이제 SI가 이런 식으로 이 과정에서 계산이 되고, 요거는 이제 계산 과정에 나오게 되고요. AX 플러스 B, 그다음에 입력 이런 식으로 그냥 하게 되면 계산 결과가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단계에서의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얘는 다음 단계에서의 값을 B에다가 넣는다면 꺼내올 수. 그 다음에 그 좀 우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살펴봤던 리니어 트랜스포머는 이런 형태로 그 스테이트와 아웃풋을 일부를 갖다 꺼내서 볼 수가 있고요. H3는 어떻게 되냐면 연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블록에 대해서 레이어에 대해서 연산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머하고 대응 관계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K에 대해서 변환을 해주는 것은 키에 대해서 시프트를 그냥 해주는 거, 요거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곱해주는 거는 B하고 해서 게이팅을 해주는 게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해주는 거는 이 다이고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적용하는 게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적용하는 거, Q에 대한 아웃풋을 적용하는 거는 요 부분이 돼서 얘하고 얘를 그냥 곱해주는 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게이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사성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머하고 H3의 레이어 각각하고
유사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프트 매트릭스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 아래쪽에 그러니까 대각선에서 다이고널에서 하나 내려가서의 그 대각선에 있는 거리가 1인 오프 다이고널에서의 값을 1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고널 매트릭스는 히포의 다이고널 버전, 우리 이제 그 S4D와 같은 그런 녀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와 C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해서 학습 가능하도록 합니다. A도 학습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이고널에 있는 A, 그 다음에 B, C는 학습 대상이 되는 파라미터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니고 여기 Shift SSM은 그대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에서 보게 되면 H3 레이어에서 보게 되면 이 연산을 하게 되는데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QKB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Shift 연산에서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게이팅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웃풋 나오게 되는 여기 있군. 여기에서 이제 다이고널 그레디 그 매트릭스를 사용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에 대한 Y가 아웃풋이군요. Y에 대한 이게 아웃풋이 되고 여기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 여기에 출력을 O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네. 퓨어리하고 여기 아웃풋하고 해서 나온 결과가 A고 출력을 내보낼 때 이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출력을 내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리콜이 아까 이런 구조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그 아주 단순하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게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QKV가 있는데 Q하고 K가 C 값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여기 있는 V에 있는 값이 전달이 되도록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앞에서 이 순서대로 이제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A가 들어오면 이 시프트 부분에서 보게 되면 A에서 이제 그 C가 아니니까 안 되죠. 4, C, C가 됐으니까 K하고 Q하고 다 일이 그 C가 들어갔으니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 통과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 C가 통과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통과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시프트의 값이 여기서 1이 되었던 값이 통과가 되고 이 값이 들어가서 곱해져서 다이오고널에 가고 다이오고널에 가 있는 값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되면 여기 이제 상태는 블럭에 이제 출력에 있는 상태는 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가정을 하고 B면 통과가 안 되고 3이면 통과가 안 되고 이제 C가 되게 되면 아까 전에 2라는 값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하고 그 Q와 K에 C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1이 들어가서 값이 2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쓰게 되면 처음에 이제 논문을 전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구조를 쓰게 되면 어소시에이티브 리콜이 가능합니다 하는 걸 갖다가 이걸로 저스티피케이션 하고 실제 동작할 때는 이거 훨씬 더 복잡하게 동작을 하죠. 그렇지만 이런 구조를 쓰면 가능하다는 것을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H3에 대한 동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연산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멀티 헤드 그냥 개념을 씁니다. 멀티 헤드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패러렐하게 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붙여서 컨캐티네이션에서 쓰게 되는데 실제로 H3를 사용하는 모델들을 보게 되면 H3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이제 붙게 됩니다. 이것들이 반복된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을 H3 레이어로 그냥 바꾸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H3 레이어가 이 시프트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고널이 있는데, 시프트 하는 연산이
결국은 컨볼루션에 해당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몰테드 어텐션 부분을 H3 레이어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어, 아까처럼 구성을 해서 보게 되면 이 작은 모델들에서 보게 되면 H3로 했더니 성능이 괜찮더라. 퍼플렉시티는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괜찮은 결과들이 몇 개 모델에 대해서 나왔고 이러하니 H3와 같은 형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사용하면 랭귀지 모델링, 즉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걸 갖다가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연산이 중요한데 연산들을 해야 돼요. 이제 컨볼루션에 해당되는 연산들이 있게 되면 연산을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텐션을 할 때 이제 플래시 어텐션을 써서 이제 GPU SRAM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 HBM에서 SRAM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플래시 어텐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플래시 어텐션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셀프 어텐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고 컨볼루션도 이런 데 쓰이잖아요, 지금. 컨볼루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플래시 컨볼루션입니다. 이러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전개를 하면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연산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냐면 인풋에 대한 시퀀스가 있고 여기에 곱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곱해지는 것들을 커널의 원소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출력은 요 행렬 곱과 첫 번째 입력, 그 다음에 여기 입력 시퀀스와 커널의 컨볼루션, 그리고 현재 입력에 대해서 이 행렬 곱해준 거 이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만든 게 플래시 컨볼루션. 그래서 플래시 컨볼루션은 어떻게 쉽게 하냐면 그냥 컨볼루션은 길이가 커널 길이가 있는 것 같다면 길이 L에 대해서 L 제곱만큼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되는데 worst case에 근데 이걸 갖다가 컨볼루션 시그널을 사용하게 되면 FFT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FFT 한 다음에 두 개의 입력과 커널의 FFT 값을 그냥 엘리먼트에서 곱셈한 다음에 다시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게 되면 돌아오거든요. 근데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얘는 L 로그 L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단순히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는 그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GPU를 사용한다 하게 되면 커널의 그 HBM에서 5D1급 가야 되죠. SRAM으로 가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 퓨즈드 커널을 갖다 써야 되는데 퓨즈드 커널을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컨볼루션 연산 자체가 GPU에서 효과적인 연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GPU에서는 멀티플리케이션이 효과적인 연산이고 컨볼루션은 그렇게 효과적인 연산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멀티플리케이션 방법으로 연산을 이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만바 2에 가게 되면 그런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올렸을 때 그 모든 시퀀스를 전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리고 나서 그 다음 상태로 해서 올리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커널 퓨전이라는 거는 D램과 SRAM 사이에 HBM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GPU에서의 컴퓨테이션 타임하고 커뮤니케이션 타임하고 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시간이 그 버틀렉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리면 필요한 연산을 GPU에서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려 가지고 오겠다 하는 게 이제 커널 퓨전이죠. 그러니까 플래시 어텐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청크별로 한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 청크. 한 덩어리 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게 되면 시퀀스 길이에 대해서 플래시 어텐션을 하는 그런 트랜스포 모델 비해서 시간이 이제 플래시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같은 길이지만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크기는 어느 데 가면 35배 정도 줄일 수 있을 만큼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다. 그러니까 그 셀프 어텐션보다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이러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델은 이제 하이에나인데요. 하이에나는 이제 시퀀스 길이가 아주 긴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그 컨볼루션을 하는데 컨볼루션을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에서 만들어내면서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고 게이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라는 걸 만드는 컨볼루션 필터를 계산해서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게이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이고널 매트릭스 D하고 터플리스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터플리스 매트릭스는 대각선으로 봤을 때 대각선의 값들이 모두 다 같은 그런 매트릭스. 여기 지금 메인 다이고를 보면 A고요. 아래쪽 다이고로는 F고 그다음에 G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갖다가 터플리스 매트릭스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입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필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컨볼루션 필터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여기 S라고 돼 있는 거하고 S는 이제 터플리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여기는 대각선은 진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업 다이고널도 다이고널별로 같은 색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플리스 매트릭스라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 매트릭스 해서 요것들의 곱을 가지고 얘가 이제 컨볼루션 필터가 역할을 하도록 해서 계속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하이에나라고 하는 그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 히프하면 하마고요. 하이에나는 그야말로 하이에나죠. 뒤에 그냥 만바는 그냥 큰 그 독이 그냥 엄청나게 센 그 독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퀀스 길이에 대해서 리니어는 아니죠. 서브리니어한 파라미터 개수가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컨텍스트의 길이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어텐션, 어텐션에 비해서 이제 하이에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셀프 어텐션 할 때는 큐어리하고 키에 대해서 엘리먼트 페어와이즈로 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되죠. 이거는 이제 입력이 들어와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의 이제 디코더 구조가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과 B 벡터하고 밸류 벡터하고 곱해주는 걸 해서 출력이 만들어지죠. 레이어의 출력이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하이에나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연산을 하는데 H라고 하는 이 컨볼루션에 해당된 여기 어텐션 그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 지금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들은 아까 봤던 이제 터플리츠 매트릭스가 돼. 그 다음에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A라는 여기 지금 그 어텐션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걸 하도록 하겠다. 얘가 그러면 컨볼루션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컨볼루션에 해당되는 연산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연산들을 정리를 잘하게 되면 행렬 m 곱하기 그다음에 b 또는 입력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b가 입력이 되는 거고 얘가 행렬인 거고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컨볼루션 하는 거하고 입력과 컨볼루션 필터의 곱셈이 해당되는 게 이 행렬과 이 벡터의 곱셈인 것처럼 간주를 하고 이제 쳐다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D에 해당되는 다이고널 매트릭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게이팅 웨이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터플리스 매트릭스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게이팅하고 필터링하고 게이팅하고 필터링한 것들이 일련의 연산을 통해서 여기 이제 어, 셀프 어텐션에서 보게 되면 그 어텐션 스코어에 해당되는 연산을 해주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대응을 시켜볼 수가 있다. 근데 하이에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여기 있는 어텐션 스코어를 큐리어 키에 대한 내적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필터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시점 t에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시간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간다는 거는 시퀀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퀀스에 토큰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해당되는 시점에서의 이 파라미터의 값이 어떤 그 여기서 보게 되면 작은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값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가 여기 H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보게 되면 이제 터플리스 매트릭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녀석들은 파라미터가 그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쉘로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런 녀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 이거 만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점이 들어오게 되고 그 시점에 대해서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적용돼서 각 시점마다 값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포지셔닝 인코딩을 한 녀석이 여기에 엘리먼타이즈로 곱셈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윈도잉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는 이런 식의 윈도우를 적용을 해서 나오게 되면 이러한 필터가 만들어져요. 필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지션 인코딩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필터를 아까 터플리츠 매트릭스가 필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필터의 값에 해당되는 걸 가장 결정하는 그런 녀석은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생성하도록 해서 어, 하이에나 필터를 만들어서 변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프로젝션을 해서 바꿔주고 열린 프로젝션에서 차원을 갖다 늘리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하이에나 필터가 적용되는데 하이에나 필터를 적용할 때 여기 보면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필터의 값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하고 곱해지고 뭐 스플릿해서 뭐가 되고 해서 넘겨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연산할 때 여기 보면 그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컨볼루션을 하게 되죠.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성능을 봤더니 괜찮은 성능이 나오더라. 하이나인데 시퀀스 랭스에 대해서 보게 되면 64K는 그런데 그까지 100%였고요. 131K 천만 13만 1000개의 토큰이 들어왔을 때도 잘하더라. 트랜스포머에는 못하는데 하더라. 지금 트랜스포머는 한지 모르겠지만 자기네가 사용했던 트랜스포머 모델은 안 되는데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 이제 그 글로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나 H3는 이렇게 잘못했어요. 다음에 볼 이제 어텐션 프리 트랜스포머나 락커브라고 하는데 락커브라는 녀석은 되게 낫죠. 근데 자기네는 무지 잘하더라. 하이에나는 잘하더라.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스크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봤던 이 어소시에티브 콜도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조리티 카운팅 숫자 세는 거, 그 다음에 인컨텍스트 러닝 하는 거, 계산하는 거, 요거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실행 시간을 봤을 때도 하이에나가 되게 짧은 시간에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퀀스 랭스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없이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 시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이 컨텍스트의 길이, 이 컨텍스트의 길이에 대해서 부담이 적다. 근데 초반에는 좀 약간 있죠. 그렇죠. 다른 모델도 있지만, 작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성질의 모델이라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텐티브 또는 네트워크 또는 리텐션 네트워크를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리텐션이라는 블록을 사용하는 거예요. 리텐션이라는 말은 유지한다는 말인데요. 이제 과거의 정보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큐리어 키에서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B하고 곱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D라는 녀석이 있어요. D가 뭐냐면 디케이 하는 거. 디케이 하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쉽게 보게 되면 얘는 이제 터플리츠 매트릭스 형태. 여기 이제 다이브는 가장 큰 값이고 가면 갈수록 이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거리입니다. 두 개의 키하고 밸류 사이의 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렐러티브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여기에다가 Q하고 K를 갖다가 계산할 때 이게 뭐냐면 이미지브 익스포넨셜 이와 같이 써요. 여기 보면 익스포넨셜 in 테타인데 n은 포지션의 인덱스고요. 요 i는 그 복소수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걸 써서 나타내도록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이런 게 곱해지는 Q하고 K하고 내적을 하게 되면 곱해지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 이 감마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고 그 효과를 갖다가 얻어내는 거는 뭐냐면 리커런트 모델의 상태를 보게 되면 그 전 상태의 감마 곱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얘하고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연산을 하는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텐션 할 때 보게 되면 입력이 이렇게 시퀀스로 주어지게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 해주게 되고 계산하는 거, 요르피 계산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하는 것처럼 이전 상태에 있는 값에다가 A 행렬 곱해주고 그 다음에 입력이 이제 B가 해당되는 거고요. 입력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이제 입력처럼 들어오게 되는 거고 K가 지금 벡터인데 벡터에 대해서 곱해주게 돼요. 이런 형태로 좀 돼요. 그 출력은 요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를 전개해 보게 되면 A라는 녀석에 대해서 n-m승이 되는데 A하고 n하고 m이 뭐냐면 n번째 키인가? 그 다음에 n번째 쿼리 아니면 반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두 개 사이의 거리 차이에 해당되는 정보가 반영이 돼서 매칭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감마 입실론 그 익스포넌트 I 데타가 들어가게 되는데 A의 n-m승을 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렐러티브 포지션 인베딩에 해당되는 걸 하는데 거기에 감마가 이게 들어가서 계속 거듭 제곱이 되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디케이가 돼서 감쇄가 돼서 스코어가 반영되는 것처럼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쫙 펼쳐놓고 보면 출력이 뭐가 되냐면 Q에 대해서 exponential raised to i n theta 얘도 여기는 i m theta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때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가서 그 뭐죠? 그 내적을 갖다 하게 되면 그 매칭 스코어처럼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이 될 때 거리를 그냥 반영해서 마치 그 로프라고 하는 노테이셔널 포지셔널 인베딩처럼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게이팅을 해서 여기는 게이트가 들어가게 되죠. 곱해지는 게 게이트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여러 개의 비트가 아니라 차원이기 때문에 멀티헤드 어텐션처럼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동시에 각각 헤드별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속도를 높이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케잉 하면서 들어오게 되죠. 디케잉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의 토큰에 대해서는 조금씩 반응을 하면서 웨이티드 썸을 하는 것 같은 연산을 통해서 인터널 스테이트인 SN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리커런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게 지금 되는데요. 앞에 있던 게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이제 컨볼루션인데,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구조인데 그걸 갖다가 리커런트 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앞에 거 계산한 결과로 그 다음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덩어리째 청크 단위로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시퀀스가 길어지게 되면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정 크기로 잘라서 하게 되면 잘라서 하게 되고 그 상태가 그 다음 청크에 넘어가게 되면 그게 긴 그 시퀀스에 대해서 처리한 것처럼 똑같은
나노세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돼 있죠. 근데 멀티 스케일 어텐션이라고 하는데요. 헤드가 있게 되면 헤드별로 여기 지금 파라미터를 다 따로따로 다르게 쓰게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디케잉 하는 파라미터도 이 감마도 다른 값을 쓰게 돼 있고, 뭐 스위치라는 게이팅 회로를 쓰게 되면 더 잘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멀티 스케일이라고 하죠. 뭐 멀티 스펙트럴 이런 용어를 쓰는 데도 있고요. 여기서는 아니고, 예, 다른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스케일이 다르다. 감마가 다른 거죠. 어떤 건 빨리 잊어버리고 어떤 건 좀 적게 잊어버리도록 하는 파라미터를 쓰는데 학습이 되도록 하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리텐티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 그 멀티 헤드 어텐션 대신에 멀티 스케일 리텐션을 쓰고요.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이걸 갖다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앞에는 처음에 인베딩 인풋에 대한 인베딩이 들어오겠고 그걸 갖다 반복하면서 여기서 게이팅도 하고요.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게이팅하는데 갤루를 쓰고 있죠. 그런 네트워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이제 게이트 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니어 RNN은 그냥 그 RNN 중에 그 출력을 할 때 스테이트가 오늘 만들어내 계산할 때 난리니어 펑션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냥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리커런트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리커런트 네트워크는 RNN은 그냥 그 원래 비선형적인 결과를 갖다 만드는 게 더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굳이나 리니어하게 출력에 대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하고 똑같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리니어 RN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거 그냥 하지 말고 뭘 하겠냐? 하겠다는 거냐? 여기에 키하고 쿼리 요게 들어가는 부분에 또 밸류 그러니까 입력을 밸류로 보고요. 그 다음에 키하고 쿼리라는 것도 집어넣자. 여기는 키는 여기다가 해서 게이팅을 하고요. 그 나가는 출력의 Q는 나가는 거에다가 그냥 게이팅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A라는 행렬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드 A라는 게 XT는 AX-1 뭐 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뭐 B에 뭐 XI 인덱스 I를 썼나 D를 썼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냐면 상태에 인풋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입력에 따라서 값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여기 들어가는 녀석들이 입력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들어가도록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만바에 가게 되면 이게 다 그냥 만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앞에 봤던 H3의 그 구조와 이 구조도 쓰게 되고요. 게이트 룹에서 이와 같이 값들이 바뀌는 것 그 입력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아이디어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나오는 값들은 복소수예요. 복소수를 써서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들 중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다룰 때 이제 복소수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기도 이제 복소수를 써서 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뭐 연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계산된 걸 보면 마치 큐어리, 키,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녀석에 대해서 내적을 하고 M에 해당되는 거가 여기서 지금 시작을 갖다가 얘는 1부터 N까지 얘는 1에서 M까지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하게 되면 1에서 M까지가 아니에요. 어디 갔지? 원래 Y에 대한 식을 보게 되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시간 축을 보게 되면 사라져 버렸는데 그 식을 그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복소수를 그냥 복소수를 이거구나. 여기에서 원래대로 하게 되면 m부터 해서 n까지에 해당되는 걸 여기 계산하게 돼 있는데 그걸 1부터 그냥 가도록 해서 계산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굳이나 역수를 집어넣어 갖고 없애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표현을 하고 얘를 갖다가 요 중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파이 n이라는 거를 나타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파이에 해당되는 값과 그 다음에
Q를 갖다가 대응시킨 거, K를 대응시키게 되면 마치 뭐 이렇게 계산한 게 뭐냐면 그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에서 큐어리하고 키에 대한 어, 값을 갖다가 여기 이제 매칭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요거 곱해주게 되면 디코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밸류 벡터 곱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면 유사하게 그냥 전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왔는데 이 식들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만들다 보니 모양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 지금 들어가는 이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입력해서 입력값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 거지. 그 네트워크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모델은 이런 블록들로 레이어로 구성되는 레이어는 타임 믹싱이라는 레이어하고 채널 믹싱이라는 레이어가 있어요. 얘들 보게 되면 스킵 커넥션에 돼 있고요. 그래서 타임 믹싱이라는 것은 시간 축에서 이제 시퀀스에 보게 되면 시퀀스 축에서 정보를 갖다가 이제 결합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 믹싱은 한 값이 하나의 상태가 표현이 될 때 여러 벡터로 표현되게 되면 각각이 다른 어,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합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채널 믹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룹을 쓸 때는 이 타임 믹싱 하는 부분에서 게이트 룹이 그냥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구조는 트랜스포머나 계층적으로 보면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각각의 구성 요소가 다른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층을 갖다가 만드는데 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제 다른 거죠. 어떤 때는 멀티 헤드 어텐션만 바꿨고 어떤 때는 피드포드 네트워크까지 다른 걸 갖다가 만들어서 끼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만반대예요. 진도가 많이 안 나가네요, 그렇지? 듣는 분들이 너무 진도가 빠르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만바입니다. 만바와 만바2인데요. 만바는 어떤 데 관심, 그 히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였네. 인덕티브 바이어스. 그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콜. 뭐 요걸 갖다 잘못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만바 모델에서는 셀렉티브 카핑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글 이렇게 cats love playing with yan인데 여기서 명사만 뽑으라 그러면 cat하고 yan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것만 뽑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트랜스포머는 잘하고 있죠. 근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테이트가 만들어질 때 행렬도 A, B, C가 있는데 A, B, C가 학습은 되지만 입력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입력에 따라 바뀌는 걸 게이트 룹에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순서가 아니라 그 나오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게이트 룹이 작년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간에 또는 입력에 상관없이 매트릭스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인덕티브 헤드는 이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그냥 봤던 겁니다. 인덕티브 바이스가 아니라 인덕티브 헤드였네요. 그렇죠? 인덕티브 헤드는 앞에서 봤던 거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타임 인베리언트한 매트릭스를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타임 인베리언트 하는 게 아니라 타임 베리언트 한 걸 쓰도록 해보자는 생각을 만바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컨티뉴스한 데이터는 잘 해왔어요. 잘하고 있고. 근데 앞에서 봤던 셀렉티브 카핑이나 인덕티브 헤즈와 같은 그런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못하더라. 문제가 뭔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여기서 보면 A바 B바 C가 있는데 이것들이 일단 학습되고 나면 그대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입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X에 상관없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셀렉티브 카핑이나 아니면 인덕티브 헤드 같은 거는 입력이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컨텍스트 어웨어하지 못하다. 그래서 뭘 하겠다? 트랜스포머는 그게 컨텍스트 어웨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키 밸류 그다음에 큐어리가 입력에 의해서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이 되는데 SSS는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만반은 B하고 C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디스크리트한 형태로 표현이 될 때는 시간 델타를 가지고 A바 B바 이런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정보도 동적으로 결정을 해야겠다. 뭐에 따라서 입력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게 만바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만바가 사용하는 모델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셀렉티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그 앞에 S5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S6라고 합니다. 요거 그냥 저자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냥 자기가 이름 계속 그렇게 짓고 있어요. 지었어요. 이클레어 2023년에 냈는데 이 논문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아이, 아이클레어에서 2024년에 2023년 모델 2024년에 아이클레어에서는 이제 만바2가 당당히 이제 채택이 됩니다. 레퓨테이션만 봐도 채택을 해줬어야겠죠, 그렇죠? 저자의 레퓨테이션만 봐도.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를 하냐면 S6는 A 모델이 다이고널 매트릭스. 처음에 그 초기화는 히포를 참고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이 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B하고 C하고 델타 시간 델타는 입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리니어 프로젝션하는 모델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타임 인베리언트한 요게 지금 S4 모델인데요. 이것은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A로 쓰고 있고 그다음 A, B, C 델타가 학습에서 결정이 되고 디스크리타이즈 되고 스테이트가 바뀌고 출력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는데 S6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B하고 C하고 델타가 입력 X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도록 하는 함수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리니어 프로젝션이라는 모델들을 기본으로 써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B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결정이 되고 그걸 사용해서 출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게 S6.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라겠다? 요걸 갖다 프로젝션을 가지고 리니어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B도 그렇고 B를 만드는 데 C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C 만들 때도 리니어 프로젝션하고 C 델타를 만들 때는 이제 그 델타 S와 뭐 감마 델타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리니어 프로젝션 하는데 차원을 맞추고 그다음에 소프트 플러스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 적용해서 만들어내게 돼요. 그 아이디어는 되게 뭘 바꾸겠다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 거죠. 바꿔야겠다. 타임 인베리언트 그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인데 리니어 타임 베리언트한 모델로 바꾸게. 그러면 이제 그건 좋은데 뭐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타임 인베리언트 했기 때문에 일단 학습이 되고 나면 이걸 갖다 전개를 한 다음에 커널을 갖다 이렇게 미리 계산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만 시키면서요. 컨볼루션 연산에서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었잖아요. 컨볼루션 이제 프리 트랜스폼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계산을 빨리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여기는 다른 이제 트릭을 사용합니다. 이제 지금 계산하면 이제 그 레이턴 스페이스, 히든 스페이스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거 계산하는 건 뭐냐면 동시에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부분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잖아요. 근데 계산을 갖다 순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그런 특성인데 언제? 난리니어할 때. 근데 리니어하게 되면 바뀌더라도 시점마다 이게 지금 B바, A바, 아니 A바는 안 바뀌고 B바, C바가 바뀌거든요.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시점하고 여기 시점에 같이 계산해.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얘는 요거하고 요걸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같이 사용하면 얘를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순서대로 하면 네 번 해야 되는데 네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만 그냥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아니면 세 번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런 방법을 씁니다. 얘가 이제 패러렐 스캔 또는 이거는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되기 때문에 패러렐 어소시에이트 스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들이 실제로 그 GPU 푸더 프로그램 할 때 많이 그냥 돼서 라이브러리화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연산을 하는데 어떻게 연산할 건가? 연산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연산하는데 어떻게 연산하냐면 커널 퓨전을 사용해요. 일단 그 GPU에
SRAM에 올리고 나면 가능한 연산 다 끝내고 내려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연산들이 여기 지금 GPU에 SRAM에 올라가서 되는 연산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HBM의 이제 계산 결과가 저장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리니어 프로젝션에서 BCD를 그 BC 델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바 B바에 대한 연산을 하는데 A바 B바 연산은 여기서 해버려요. 요 가져다가 어, 코널 필름이라 SRAM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연산 결과까지 H 스테이트 바꿔주는 거 출력 계산하는 것까지 하는 걸 갖다가 그 위에서 그냥 하고 내려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만바에 대한 그림인 게 아니라 만바에서 계산할 때 커널 퓨전을 갖다가 할 때 어떤 부분이 커널 퓨전을 할 때 동시에 그냥 거기서 SRAM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S6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커런트 SSM이죠. 그렇게 돼 있고 히포로 A를 갖다 초기화하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셀렉티브 스캔 알고리즘 사용해서 바로 커널 컨볼루션으로 연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널 퓨전을 해서 S6에 관련된 연산을 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만든 모델이 만바예요. 만바는 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뱀인데 아주 맹독성 뱀이라고 합니다. 파이썬도 뱀이고 그러니까 뱀들을 서양 문화에서 좀 좋아하는 게 있는지 뱀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파충류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H3 블럭에다가 게이티드 멀티레이어 포섭트를 쓰게 됩니다. 이게 지금 H3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전에 시프트 SSM이고 얘가 이제 다이고널 SSM이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는 컨볼루션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데 그냥 요거만 하나 통과시키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 각각의 출력에 대해서 출력 값을 갖다가 강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감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엘리먼트와에서 곱셈을 해서 나가는 게 이제 업 프로젝션하고 다운 프로젝션 하는 거죠. 늘렸다가 줄이도록 하는 건데 여기 부분의 연산이 결국은 게이티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그냥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거에 보면 여기 그냥 가서 곱해졌는데 여기 이제 난리니하게 갖게 되는 거죠. 그 실루 같은 걸 쓰든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여기는 그냥 그 게이팅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출력 결과에 대해서 뭐가 돼서 그림이 이제 좀 대칭이 좀 안 맞긴 한데 어지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3에서처럼 컨볼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선형적인 부분이 있고 여기 SSM 부분을 S6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S6를 사용하는 모델이 만바인데 여기 보면 H3하고 게이티드 MLP 구조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죠. 본인이 논문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바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쌓이는 여러 개 쌓여 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서 여러 개 층을 통과해서 나와서 출력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LLM에 간다면 여기 입력이 이제 토큰별로 인베딩이 돼서 들어가겠고 뭐 여기 보게 되면 RMS 노멀리제이션처럼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에서도 노멀리제이션 하고 리니어 레이어 통과시켜서 소프트맥스 해서 확률값이 계산이 되고 확률에 따라서 샘플링이 돼서 출력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걸로 됩니다. 그래서 만바 모델을 해봤더니 여기서 이제 아래로 화살표는 작을수록 좋은 거, 퍼플렉스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액큐레이션 높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있던 같은 규모의 모델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만발을 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도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걸 한 게 된 거죠. 그 가능성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같은 엘버트 9가 맞죠? 엘버트 9죠. 엘버트 9가 넘버 2를 갖다가 또 제안을 했어요. 2024년에 해서 제안을 했는데 여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행렬 연산, 이제 계산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관점에서 식을 뭐 전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이런 형태잖아요. 얘를 갖다 풀 전개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AT부터 T점에 대한 계산을 AT부터 A1까지, A1, T에서 A2까지, AT에서 T-1까지, AT, 그 다음에 BT 곱하기 XT.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A, 그 다음 T 콜론 S 크로스, 곱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BS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B까지 써야 되는 거죠. 커버링인데. 여기 부분이 여기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고 BS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은 C 트랜스포즈 HT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을 하는 건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CT 트랜스포즈만 여기다 앞에다 곱해주면 출력이 만들어지고 얘를 전개하는데 이 CT 트랜스포즈하고 BS 떼놓고 여기만 관심 있게 보면 얘는 좀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 얘를 갖다가 BJI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BJI들을 이렇게 로어 트라이앵글로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 행렬 곱하기 입력에 대한 시퀀스 해주게 되면 출력이 쫙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M에 해당되는 건 결국 M에 해당되는 게 우리 그냥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ABC에서 결정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뭐가 되냐면 만바인 경우에 지금 여기서 A에 대해서도 인덱스가 타임 인덱스가 다 붙죠. 그 뭐냐면 A, B, C가 다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전개를 해본 거예요. 만바 같은 경우는 A는 안 변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행렬에 대한 행렬과 입력 벡터에 대한 곱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행렬 중에 n semi separable matrix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로어 트라이앵글로 우리는 지금 계속 m이 로어 트라이앵글로 그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어퍼 트라이앵글러 다이아곤 대각선 위는 다 0이고 아래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값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 랭크가 최대 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상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레탱글을 갖다가 서브 매트릭스를 선택해서 그걸 랭크를 보게 되면 다 n보다 적으면 그걸 n 세미 세퍼러블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게 랭크가 1이게 되면 원 세미 세퍼러블 매트릭스가 됩니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근데 로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n sequentially semi-separable matrix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 그렇게 이게 n sequentially semi-separable matrix라는 거는 이러한 그 로우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것들의 각각의 원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 있는 A하고 B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n sequentially semi-separable matrix 매트릭스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서브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서브 매트릭스를 딱 꺼내오면 그 서브 매트릭스는 이 서브 매트릭스 이 부분은 이렇게 사실 표현이 되는 거고요. 얘들은 이렇게 행렬로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것과 이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계산해 놓은 걸 갖다가 다른 블록을 계산할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고 그러하니 그런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만약 A, B, C가 스칼라라고 하게 되면 M 매트릭스가 이런 형태로 단순하게 표현이 되는 거고 출력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B, C를 어, 제약 조건을 갖다가 원 세미 세퍼러블 매트릭스가 되도록 제약 조건을 주게 되면 훨씬 더 쉬운 식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까 전개해놨던 식을 보게 되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한 연산이 A에 대한 입력 시퀀스를 M이라는 행렬을 통해서 변환해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매트릭스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를 갖는 매트릭스를 세미 세퍼러블 매트릭스 아니, 그렇게 불렀죠. 그 세미 세퍼러블 매트릭스라고 불렀죠. 그러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뭐냐면 세미 세퍼러블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각각의 운소가 지금 M으로 표되어 있고 M0, 00부터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요것들을 계산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형태를 보게 되면 로어 트라이앵글러 형태잖아요. 얘가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어텐션하고 관계가 있는데 셀프 어텐션인 경우에 그 트랜스폼 구조에서 인코더는 양쪽 다 그냥 모든 거 앞뒤 있는 거 다 이제 그거하고 다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디코더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디코더 구조는 코절 그 오토 리그레스 코절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코절 앞에 걸 가지고 뒤에 게 만들어진 코절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텐션 스코어 이렇게 계산해 매트릭스 계산한 다음에 요거 그냥 곱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실제 사용되는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 아까 이제 커널 어텐션 이렇게 리니어 어텐션 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겠다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안 되니까 그냥 가져다 쓰겠다고 했죠. 근데 리니어 어텐션 이야기할 때는 원래 이거 먼저 계산하고 비를 곱하는데 여기 차원을 보게 되면 또 행렬에 대한 곱셈이기 때문에 연관규칙이 성립을 해서 뒤에 거 먼저 그냥 계산하고 앞에 거 계산해도 되죠. 이렇게 하면 계산이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는데 성능이 떨어지죠. 실제 해보면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 근데 이렇게 해주는 녀석이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 하삼각 행렬의 모든 원소가 1인 녀석을 곱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봤던 리텐티브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였냐면 디케잉 매트릭스로 디케잉 마스크를 이게 그 터플리스 매트릭스 형태로 해서 대각선별로 같은 값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요거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터플리스의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그레이주얼리 줄어드는 거고 요건 더 일반화시킨 거고요. 뭐 다른 걸로 이 마스크를 적용한 걸로 여기 보면 디스크리트 푸리어 스트럭처드 어텐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적용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되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거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 스트럭처드 마스크 어텐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여기에 마스크 매트릭스를 내주게 되는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을 해주게 되는 걸로 최종적인 결과가 만들어진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녀석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넘버 2에서는 원 그 세미 세퍼러블 매트릭스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듀얼리티를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과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연산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뭘 했냐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도 입력 벡터와 행렬의 곱셈으로 해서 출력이 만들어진 걸로 볼 수도 있고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녀석인데 출발점이 다른데 식을 만들어 놨더니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진다. 대응이 되더라고요. 듀얼리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냐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A라는 행렬을 만들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스칼라 곱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대각선의 값이 같은 녀석으로 하게 되면 뭐하고 똑같이 대응이 되냐면 여기 지금 L에 해당되는 로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에 그 해당되는 원소 여기 첫 i번째부터 ij라면 j 플러스 1번째까지 이 곱해지는 A 행렬의 여기 인덱스 값, 여기 곱해지는 스칼라 값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두 개의 대응 관계가 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스칼라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어 버리고 제약을 줘 버리고 식을 전개하게 되면 그 식은 뭐가 되냐면 행렬에 여기 지금 로우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곱한 거에 대한 곱셈하고 똑같은 형태가 돼 버리니 뭘 할 수가 있냐면 계산을 할 때 앞에 이제 계산했던 방식이 아니라 곱셈 행렬에 대한 곱셈으로 이 A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과 트랜스포머 모델의 식이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같아지도록 하려면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여기하고 같아지는 형태로 되려면 하면 되냐면 A에 대한 행렬에 대해서 제약 조건 구조를 대각선의 값이 모두 일정하게 같은 값으로 되도록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그냥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GPU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계산할 때도 아까 전에 보면 이와 같이 디컴포즈가 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계산하는 걸 갖다가 이와 같이 디컴포즈를 하게 되면 그냥 계산한 것보다는 시간을 줄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이미 계산됐던 것들이 여기 계산되는 녀석이 여기 아래에서 또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복해서 같이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은 두 번 계산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병렬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식별이 되고 이전에 계산된 부분을 가져다가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크게 개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맘바2라는 건 뭐냐면 모델이 만들어질 때 요게 지금 원래 이제 만바 모델에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온 거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하고 뭐 이런 연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리니어 프로젝션한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또 간단히 하고 A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있어서 A라는 행렬에 대한 파라미터를 그 킹넬 다이고널 매트릭스인데 그걸 갖다가 스칼라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제약을 둬버린.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까지 나타나고요. 여기 노멀리제이션을 한번 더 하고 다음 프로젝션을 갖다가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구조적으로도 좀 변경을 좀 시켰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모델이 만바2이고 얘는 이제 텐서 패럴레리즘에서 그 같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별개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개로 하고 앞 단계 끝나고 뒤로 가야 되는 거는 이제 시퀀셜하게 앞에 GPU에서 결과가 다음 GPU로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든지 그 앞 스텝에서 결과가 그 다음 스텝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패럴렐리즘을 쓰고 있고 시간을 보게 되면 모델의 차원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이 만바 2가 있죠. 여기 2가 있는데 에큐러시가 상당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에큐러시의 개선이 더 이루어지고 있고 랭귀지 모델링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퍼플렉시티도 여러 가지 벤치마크에 대해서 뭐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정도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더라. 만바하고 만바2하고 보게 되면 반드시 만바2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 거 보장은 없고 그래서 만바2를 쓰게 되면 모든 아키텍처가 이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게 되면 이제 사브라 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비전 만바인데요. 10분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만바인데 얘는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비전 만바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디렉션 만바 블럭 쓰고 있고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도 쓰고 있는데 원래 이제 만마가 이제 시퀀스라는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뭐냐면 유니디렉셔널 시퀀스를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미지는 공간이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뭐라 하게 되냐? 두 개의 그, 그 앞으로 가는 것, 뒤로 가는 거에서 두 개의 SSM을 쓰고 있고요.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포지션 인베딩을 갖다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성능을 봤더니 여기 보면 이게 그 다이트라는 모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거든요. 빔이. 이두 개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프레임 퍼 세컨을 보게 되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빔이 이거네. 빔이 그게 아니라 빔이 말을 잘못했어요. 빔이 비전 만바가 빔이에요. 이제 비전 만바가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되게 좋게 레졸루션 그대로 좋게 나오게 있고요. 에큐러시도 잘 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GPU에 대해서 시간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하고 이 비전만만한 비전 트랜스포머의 아이디어를 좀 가져왔어요. 이제 이미지가 돼 있으면 얘를 갖다가 패치로 나누고 패치를 인베딩해서 집어넣는데 트랜스포머 인코드에 집어넣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클래스 레이블이 들어가고 클래스 레이블을 보통 학습을 시키게 되죠. 물론 이제 마스킹을 해서 이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인코드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더 성능이 좋은 걸로 이제 다이트라는 게 있는데 다이트는 근데 여기 이제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그 디스틸레이션 이게 하는 토큰이 더 들어가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학습된 모델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하는 것까지 추가해서 하게 되면 더 좋은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데이터 이피션시라는 약자가 이제 DI거든요. D이거든요. 다이트에.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사용해서도 잘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티처 모델에 있는 걸 가져다가 쓰면 되니까. 그래서 티처 모델하고의 디스트리뷰션은 작아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에큐러시는 높아지도록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킨 게 다이트이고 다이트가 꽤 좋은 모델인데 다이트보다 더 잘하기도 하더라고요. 늘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이렇게.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처럼 패치로 나눠서 무섭게 생겼죠. 이게 만밥입니다. 여기 이제 패치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클래스 토큰을 집어넣을 때 가운데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한 걸 보면 맨 왼쪽에 놓고 맨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가운데 넣은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바이디렉셔널 해서 그 SSM을 두 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 놓고 그다음에 맨 출력에서 그 나온 녀석에 대해서 노멀리제이션 하고 그다음에 프리딕션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지. 이 출력을 로스 펑션에 쓰게 되죠. 스킵 커넥션 하고 있고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전 인코더가 중요한데 비전 만바 인코더를 보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 토큰 들어가고 각각 패치들이 리니어 그 프로젝션에서 인베딩이 되고 요걸 갖다가 그러게 되면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그 포지션 인베딩 벡터도 집어넣고요. 더해주고요. 들어가게 되는데 얘를 순서대로 전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뒷방향으로 가는 게 있어서 두 개가 결합돼서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그래서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진 거고 비전에 관련된 정보 특별히 쓰는 게 없어요. 그 비전에 관련된 그러한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는 상태로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보게 되면 비전 만바의 성능이 꽤 잘 나오더라. 꽤 잘 나오더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S4D, ND에서 했던 게, 비전 트랜스포머에 했던 게 더 잘 된 경우도 있긴 한데,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가능성을 보여줬고, 다이트에 대한 것보다 더 좋을 때도 있죠. 그냥 비전 트랜스포머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가능성은 확실히 보여줬죠. 이제 그 부분에 또 이제 비주얼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V만바라는 모델도 있어요. 얘도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이제 리니어 타임 컴플렉시티가 리니어하게 되도록 하고 비주얼 스테이트 스페이스와 2D 셀렉티브 스캔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얘가 좀 성능이 더 좋기도 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이제 그 힌트가 있었는데요. 원래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 녀석하고 모든 녀석하고의 그 뭐죠? 어텐션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왜 그러냐면 각각이 모든 녀석하고 셀프 어텐션에서 어텐션 스코어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봤던 비전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되냐면 전방향으로 한 번 가고 쫙 가고 뒷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서 내 옆에 있는 녀석들만 앞으로 뒤로만 그 신경을 써서 정보를 뽑아내죠. 그러니까 제약이 되죠. 그래서
이 V만마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큐어리 패치가 있으면 처음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이게 수평으로 해서 역으로 오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위에서 그냥 내려오면서 해서 오는 거 한 가지, 끝에서부터 다시 역순으로 해서 나한테 오는 것까지 해서 네 가지의 시퀀스에 대해서 정보를 뽑아내서 쓰는 거예요. 아이디어 무슨 단순하지. 그래서 하는 걸 보게 되면 크로스 스캔해서 각각의 트래버싱해서 이렇게 시퀀스를 갖다가 만들어내요. 물론 여기 만들어지는 건 이 인베딩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의 시퀀스가 만들어지고 네 개의 시퀀스를 S6 만바 모델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결과 값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가 다시 순서를 맞춰갖고 머징을 해서 특징을 뽑아내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여러 번 한 게 비전 만바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스텝 모듈이라고 해서 컨볼루션 써서 이제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뭐 앞에서 안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VSS 블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을 하고요. 다운샘플링을 하고 이게 이제 거쳐서 이제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패밀리가 있는데 여기 타이니 모델, 스몰 모델, 베이스 모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델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닐라 V 만바 모델이 있고 그냥 V 만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원래 만바 블락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걸 갖다가 바닐라 만바에서는 요런 구조를 써요. 그래서 여기 SS2D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아까 전에 시퀀스를 만들어낸 부분인가? 그렇죠. 아까 전에 시퀀스를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했던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순서대로 시퀀스 뽑아내고 S6 적용하고 다시 결합하는 거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S6가 아니죠. 그렇죠? 네 개의 시퀀스에 대해 사용하는 거고 또 여기 브랜치가 여기 있는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게 바닐라 만바이고요. 그 다음 만바 모델은 뭐냐면 얘를 갖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갖다 레이어를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이렇게 한 모델이 V 만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능을 보게 되면 바닐라 맘바하고 비 맘바하고 보게 되면 같은 크기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 개수는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핀포드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서 그다음에 옆에 브랜치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비 맘바가 좋을 때도 있고요. 조금 좋네요. 그렇죠? 약간 좋게 나타나는데 약간씩 좋게 나타나네.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고 바닐라 비만반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특징들을 뽑고 해서 보게 되면 에큐러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오블레이션 스타디를 해봤는데 기가플롭스나 트루프 같은 걸 보게 되면 조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요, 뭐 이런저런 모델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것도 해봤어요. 만바 아웃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SSM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없애버렸어요. 없애놓고 해봤더니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그 어떤 구조하고 좀 약간 비슷해 보이냐면 그 뭐죠? 게이티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처럼 아니구나 여기 컨볼루션이 들어가고 컨볼루션이 들어가 있죠. 네. 컨볼루션이 들어갔는데 그냥 요 게이팅을 하는 게이티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봤더니 사용되는 컴퓨테이션 양 비교해서 물론 모델이 약간 커지긴 하지만 에큐리시가 더 좋은 것도 만들어지더라. 얘는 지금 만바를 쓴 게 아니에요. 만바 안 써도 다른 모델로 이제 다른 이제 돌파구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만바에서 그 V 만바가 나올 때 보게 되면 비전 만바는 전방향, 후방향 이렇게 두 개씩 썼고요. V 만바는 이렇게 그냥 앞에서 뒤에서 그냥 오는 거, 그다음 위에서 오는 거, 맨 아래서 위아래로 오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만 있나? 다른 것도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비전 만바고요. 여기는 V 만바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 이런 방법, 이렇게 이제 시퀀스를 트래버싱 하는 방법들을 가지가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1, 2년 사이에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베이된 논문에 올해 말인, 올해 초인지 작년 말인지 나온 건데도 그냥 스캐닝
방법만 가지고도 이와 같이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바 기반에서 랭귀지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바라고 하는 모델은 여기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트랜스포머 모델하고 그다음에 그 만바 모델하고 뒤섞어서 여기서 보면 트랜스포머 모델 있죠. 멀티헤드 어텐션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만바가 있고 만바 멀티 그 믹스 오브 엑스퍼트 모델들이 섞여서 들어간 모델인데 나름대로 좋은 성능을 이와 같이 만바가 이 잠바를 갖다 썼더니 여기 보게 되면 그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때도 있죠. 여러 가지 모델들로서. 그래서 이와 같이 잠바라는 모델도 있고요. 펠컴 만바 모델이 있는데 얘는 만바만 가지고 한 거고요. 그 UAE에서 만든 거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펠컨하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좋은 결과를 낸 경우도 또 있더라.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준 벤치마크들도 있더라. 만바만 가지고도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걸 보여줬고 만바2 하이브리드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과 트랜스포 모델을 섞어서 잠바처럼 섞어서 하는 건데 얘는 만바2를 사용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여기 이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때 만바를 사용한 거하고 만바2를 사용한 거 그다음에 거기에 만바 대신에 트랜스폼의 볼테드 어텐션 사용하는 거 봤더니 경쟁력 있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는 걸 그냥 보여줬죠. 그다음에 만바를 멀티모달 모델에 대해서 적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ML 만바라는 모델인데요. 만바 2 모델을 사용해서 멀티레이어,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든 게 있고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만바도 스캔 커넥트라고 하는 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써서 했는데 여기서 보여준 거는 만바 모델이라는 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출발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냥 멀티헤드 그러니까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만바나 만바 2로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2차원인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1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2차원인 걸 갖다 1차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스캔을 갖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준가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정보를 잘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되게 빠른 경우들도 있더라. 그런 걸 갖다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현재도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법들이 계속 연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거의 평정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트랜스포머가 좋긴 하지만 단점들이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 스루풋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 스루풋이 적고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요구량이 많고 이런 게 있는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들의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상황들을 봤잖아요. 결과 이제 한 3, 4년 정도 이제 제대로 연구가 된 건데 또 상대적으로 좋은 장점들이 있고 어,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적용을 하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 전에 RWKV라는 락커브라고 보통 이렇게 발음을 하라고 저자들이 했는데 그거 하고 타이탄스를 이제 보게 될 건데 거기까지 보면 이제 타이탄스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아니고요. 락커브도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아닌데 이런 관점에서 약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한 이 수학은 좀 안 보고 다른 모델들을 좀 나머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